네, 안녕하십니까. 8강 마르셀 듀상의 샘, 8강 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듀상의 출현은 상당한 이 화단과 예술계, 어쩌면은 미술 철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게 돼서 듀상의 출현과 출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할 정도의 그러나 사실은 굉장한 찬사죠. 이 찬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치 듀상은 미술사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 마르셀 듀상의 지금 초상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어떤 사색의 철학적 이면이 충분히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얼굴 상입니다. 이마에 눈에 벌써 눈을 콱 찌부리고 있는 눈 미간 사이가 깊이 있게 상당히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진 어떤 이 동양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큰 선비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 사상에서는 또 도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깊은 자기만의 사색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관통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도인의 모습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도 할 만한 그런 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관상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치 상당히 철학적인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의 또 족적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르셀 듀상은 20세기 전위예술의 혁명가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큰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그게 이제 일게 되는 게 소설가 루셀을 한번 만나게 되면서 열광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열광의 내용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가들은 상상력을 글로,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셀 듀상이 이제 소설적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뭔가 환상을 만들어내고 또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자체에 높게 평가를 본인이 한 거죠. 그래서 크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술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통찰안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마르셀 듀상은 예술가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물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미 예술가들은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제 생산품이 완성된 건데 만들어진 물감을 써서 또다시 다른 거를 만든다. 그럼 이미 만들어진 물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들 못했었는데, 이 튜브 물감이라는 것은 제조된 생산물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완성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라는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죠. 튜브 물감을 통해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뉴욕 화단을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대량 생산하는 물질 시대의 상품들은 예술가가 창작하는 오브제로 삼다, 이제 이런 큰 화두를 이제 던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37세에 이미 예술가로서는 큰 업적적인 활동의 큰 족적이죠. 이 화단에 할 거는 다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활동을 다 중단하고 체수에 몰입을 하고 일명 위대한 침묵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조용하게 체수 활동가로 하시면서 잠적을 한 위대한 침묵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셨다, 이렇게 보고, 그의 생애를 이제 1, 2, 3기 이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쭉 얘기 나온 거 속에 이 생애 1대기, 2대기, 3대기, 4대기로 구분할 정도의 그의 일기를 미술사에서는 또 존경의, 또 경의의 모습으로 일생을 또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무트라는 셈은
당시에는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그 작품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출품을 뭐 거부당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이 출품됐던 이 작품은 그 분실돼서 지금 소실돼서 없고 똑같이 그 이후에 15개인가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다 원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보고 각 나라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외국에 출장 가듯이 이 원본이 해외로 이제 돌면서 마르셀 두상의 원본 넘버 1, 넘버 2 해서 이제 에디션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본 원본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든 원본이 15개 정도가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돌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실제 이제 변기를 만든 부분에다가 알무트라는 사인을, 그러니까 요거는 마르셀 듀상의 본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름을 여기다 써서 내서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기를 통해서 결국 레디메이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만든다라는 이 레디메이디에 대한 개념을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예술이란 거는 무엇이냐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라든가 궁극적인 가치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재정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술은 창조가 아니고 발견이다. 그래서 창조론을 그동안 다들 뭐 새롭게 뭘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건 창조한다라고 개념화했었고 작가들도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마르셀 디상 같은 경우는 개념 미술을 결국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물감이라는 거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찾게 된 거니까,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예술은 발견이라는, 이거는 이제 과학적 원리인데 과학적 원리가 이 미술계에도 똑같이 적용돼 가지고 예술을 재개념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 작품들 여기 지금 나머지 뭐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뭐 이렇게 쭉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작품은 여행 속 상자 1941년도 호남 매체. 이 작품은 마침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사들이게 됐죠. 사들이게 돼서 몇 년 전에 이제 전시를 또 진행하려다가 이제 전시를 제대로 이제 못하고 그랬던 부분. 아무튼 그 한국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마르셀 디상의 이 기념비적인 여행 속 가방이라는 상자, 여기 이거를 매입을 뭘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고가에 지금 매입을 했죠. 지금 또 이제 모나리자에도 우리 마르셀 디상이 이제 손을 대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나리자라는 개념은 미술계 최고의 권자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가 되겠는데, 이 모나리자의 그 아성을 넘을 만한 그림이 현재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 정도까지 이제 권위의 상징, 예술에서 가장 그 권위를 만들어 놓은 그 권위의 상징인데, 그 마르셀 디상은 그 최고의 그 권위의 자리를 단 뭐 몇 가지의 손으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그 개념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서 그거를 도전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 코시엄과 그 다음에 RHOQ라는 이런 재미난 글자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패러디를 하게 되는데, 이 글자가 그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그 조그만 엽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찍은, 사진처럼 찍은 다색 석판화 엽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코시엄하고 턱시엄을 그려놓고 그 아래다가 이제 RHOQ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LHOOQ 이렇게 LHOOQ로 발음이 되는데요. 그 발음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 이런 식의 라는 문장과 동일하게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모나리자의 그림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하나의 이제 뭐 재미난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던지면서 세간에 이것도 뭐 아모기호 같지 않습니까? RHOQ라는 것도. 그런데 마침 또 프랑스 발음에 또 재미난 그 발음과 연동돼 가지고 연상 작업이 또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만치 또 뭐 마르셀 디상이 뭐 하나 하더라도 선문답 또 화두를 던지듯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만치 이제 개념 미술을 또 만들 정도의 이 개념적으로 상위 고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작품의 의미를 마르셀 디상은 이미 이제 최고의 정점, 이 권자의 정점에 찍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나도 그만치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예술가라는 것을 어쩌면은 뭐 도전장을 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도전장을 낸 것이 바로 이 모나리자의 패러디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상의 그림을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일반적인 회화를 넘어서 상당한 영역까지 이제 그 후대의 여러 미술사가들에게 또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금 보는 작품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품도 일반적인 회화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의 움직임의 동작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입체파가 다각면으로 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는 거가 있다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의 동세를 이 평면에다가 정지 화면이 아니라 움직임 화면을 어떻게 넣을까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작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뒷상은 결국 그의 그 개념 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했던 부분들이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 날개 틀이라던가 또는 인간을 해부하면서 실제로 사람들 인체를 그릴 때 그 안에 다양한 속성들, 기능적 속성이라든가 근육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뒷상도 평면 예술에서 또 그림 예술, 또 그림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이게 예술이 갖고 있는 미술이 갖고 있는 이 복잡성 자체를 상당히 많이 이제 해석을 해서 뒷상 버전으로 그런 아이디어 또는 그 나름대로의 퀄리티를 던지면서 보여줘서 후에 그 다다이즘이라든가 또 초현실주의, 팝아트 등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결국은 20세기 현대미술 사주의 전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르셀 뒷상의 이제 작품을 같이 보고 얘기 나눴는데요. 이 뒷상의 작품을 통해서 현대미술 개념이 이제 개념 미술이 만들어졌고 더군다나 레이디 메이리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뒷상이 결국 현대미술의 사조의 이 전설이 된 부분까지 같이 또 파악해 봤습니다. 오늘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